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호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2주차 퀴즈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하던 거에 이어서 이제 바닐레에 대한 이론인데 보시면은 바닐레의 기하학습 수준 중 한 도형의 여러 성질 사이의 관계나 여러 도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 이거는 저희가 그 바닐레의 기하학습 수준은 이제 5가지 수준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시각적 인식 수준,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 그리고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 그리고 형식적 연역 수준, 마지막으로 엄밀한 수학적 수준, 이렇게 5가지 수준으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한 도형의 여러 성질 사이의 관계나 여러 도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은 바로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기하학습 수준 중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도형의 성질에 의해 인식하고 특징 짓는 수준. 이거는 이제 이 수준은 도형의 성질에 주목을 한 거죠. 이 도형의 성질이 그러니까 사고의 대상으로 사고의 대상인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이죠. 다음으로 이제 수준 상승을 위한 교사학습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해서 5가지 단계가 있었죠. 바닐레는 그 피아제하고 다르게 그 수준의 상승이 나이나 신체의 성숙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더 의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탐색 단계, 그 다음이 안내된 탐구 단계, 명료화 단계, 자유 탐구 단계, 마지막이 이제 통합 단계.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기존의 수준이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이라면 그 수준이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교수학습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이 통합 단계에 이르러서 수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수준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 중 탐구 분야의 구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관계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위에 5가지 단계 중에 명료화 단계였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바닐레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학적 변환론과 브루소의 그 교사학적 상황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사학적 변환의 체계는 학생과 교사의 이원적 관계이다. 이거는 틀리죠. 저희가 뭐죠? 학생과 교사의 이원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학생, 교사,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붙어서 뭐예요? 이 3가지의 3원적 관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브루소의 교사학적 상황론에서 비교사학적 상황의 학습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이건 틀리죠. 학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교사가 아닌 학생에게 있죠. 그래서 브루소의 교사학적 상황론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항을 2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그게 교사학적 상황과 비교사학적 상황이었는데 교사학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대한 책임은 바로 교사에게 있었고 다음 비교사학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대한 책임은 바로 학생에게 있었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의 과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 다음 극단적인 교사적 형상 중 형식적 고착은 개인화 배경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건 아니죠. 개인화 배경화를 뭐 한 거예요?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간과한 거죠. 그러면 개인화 배경화를 강조한 것은 바로 메타인지 이동이었죠. 그 다음으로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 중 조로단식 외면칠에는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간과한 것이다. 이거는 맞죠. 다음으로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 중 조로단식 외면칠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과소평가하여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틀리죠. 어디가 틀렸냐면 바로 이 과소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사소한 행동을 교사가 과대평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바로 이 조로단식 외면치레죠. 다음으로 자생적 관념은 생존력이 약하여 학습에 의해 쉽게 사라진다. 이것 아니죠. 자생적 관념은 생존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죠. 강하여 학습에 의해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자생적 관념이 이렇게 기존의 인지구조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새로운 학습 내용이랑 이제 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바로 부적절한 개념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적절한 개념 이미지에 의해서 학생들이 오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생적 관념은 그 브루소의 인신욕적 장애의 원인 중 그 일상어에 연관이 된 용어였죠. 그 다음 인신욕적 장애의 원인으로 일상어, 직관, 과도한 일반화, 은유 등이 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이런 일상어와 관련된 친구가 바로 이 자생적 관념이었죠. 그 다음에 뭐뭐는 쉐발라드에 의해 주장된 수학교육 이론으로서 학문적 지식이 교수학적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거는 바로 쉐발라드의 교수학적 변환론이었죠. 교수학적 변환론. 그래서 이런 교수학적 변환을 할 때는 이런 학문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목적이 맞게끔 이렇게 교수학적 지식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였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교사학적 지식은 이제 교사학적 지식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 교사가 대상으로 하는 가르칠 지식과 학생이 대상으로 하는 바로 이게 학습된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교사학적 지식은 가르칠 지식과 학습된 지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교사학적 변환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수학자가 대상인 학문적 지식에서 교사가 대상인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이 되고, 다음 학생이
대상인 학습된 지식.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서 변환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뭐는 가르치려는 의도에 따라 지식을 변형할 때 지식의 본래 의미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바로 지식의 파손성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교사적 변환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식의 파손성이죠. 다음으로 브루소의 교사적 상황론에 근거하면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항은 뭐뭐와 뭐뭐로 구분된다. 이거는 아까 봤었던 교사가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사적 상황과 그리고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비교수학적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 어느 상황에서 어느 상황으로 가는 거냐면 바로 교사적 상황에서 이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이 비교사적 상황으로 그 학습의 방향이 이루어져야겠죠. 다음으로 브로소의 뭐뭐는 학습에 대한 책임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브로소의 책임의 양도였죠. 그래서 저희가 학습의 방향이 교사적 상황에서 비교사적 상황으로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학습에 대한 책임 또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책임도 교사에서 이 학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브루소는 책임의 양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음으로 브루소의 교사적 상황의 발전 단계는 다음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먼저 행동 단계, 다음이 형식화 단계, 그 다음이 타당화 단계, 마지막이 제도화 단계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설명했어요. 행동 단계, 형식화 단계, 타당화 단계, 제도화 단계. 그 다음 지식의 변형 과정 중 뭐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수학 지식의 맥락과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바로 개인화, 배경화였죠. 그래서 지식의 변형 과정에는 두 가지예요. 개인화, 배경화하고 탈개인화, 탈배경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 수학적 지식의 맥락과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서 개인 나름대로 그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이 개인화, 배경화 과정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은 지식의 변형 과정 중 뭐는 확장된 지식이 형식적인 형태로 정돈되는 과정으로 맥락과 의미를 제거하여 형식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탈개인화, 탈배경화이죠. 탈개인화, 탈배경화. 그래서 이러한 개인화, 배경화와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이었죠. 다음으로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 중 뭐는 교사적 보조 수단에 학생들의 사고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거는 바로 메타인지 이동이었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 이동은 개인화 배경화를 강조한 상황이에요. 형식적 고착화는
그와 반대로 개인화 배경화를 간과한 거고요. 다음으로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 중 토파즈식 외면치레의 원인은 어떤 거에 대한 뭐뭐의 압박이다. 이거는 어떤 거의 압박이죠? 바로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이었죠. 그래서 교사학적 계약이라는 건 뭐였어요? 바로 교사학적 계약은 그러한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을 가르쳐야 되고 학생은 뭐 해야 돼요? 잘 배워야겠죠.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암묵적인 룰. 교사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학생은 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암묵적인 룰. 그게 교사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토파즈식 외면치레는 이러한 교사적 계약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학생에게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인 힌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해야 할 것을 남겨놓지 않는, 즉 뭐예요? 그 학생이 학습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토파즈식 외면치레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 중 뭐는 공식의 의미보다 공식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과정에 주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바로 위에서 봤던 형식적 고착이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이제 메타인지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 배경화를 강조한 거고 형식적 고착화는 개인화 배경화를 간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토파즈식 외면치레는 뭐하냐면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강조한 상황이고 그 다음 조르단식 외면치레는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간과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보시면은 뭐는 교사가 교사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학생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딘즈 효과였죠. 딘즈 효과. 그래서 이거는 이런 딘즈 효과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바로 교사가 교사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사학적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해요. 다음으로 뭐뭐는 특정한 맥락에서 성공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서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더 넓어진 문맥에서는 부적합해진 지식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바로 인식론적 장애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론적 장애의 원인으로서 주요 원인 두 가지가 뭐였죠? 바로 주요 원인은 이제 일상어 그리고 직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추가로 과도한 일반화라든지 아니면 은유가 있었죠. 다음으로 뭐뭐는 교사의 지도 이전에 학습자가 가진 관념, 직관, 이미지 등을 의미한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아까 봤었던 자생적 관념이죠.
그래서 이런 자생적 관념은 생존력이 강해서 학습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고 이런 자생적 관념이 새로운 학습 내용과 뒤섞여서 뭘 만들어내죠? 바로 부적절한 개념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러한 부적절한 개념 이미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개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피셔바이는 직관을 개인적 경험에 영향을 받은 뭐와 체계적 교육에 영향을 받은 뭐로 구분한다. 피셔바이는 직관을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하나가 1차 직관, 그다음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2차 직관이었죠. 거기서 봤을 때 개인적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어떤 직관이죠? 바로 1차 직관이었고 그 다음에 체계적 교육에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2차 직관이죠. 그래서 피셔바이는 이런 개인적 경험에 영향을 받은 1차 직관과 체계적 교육에 영향을 받은 2차 직관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직관, 피셔바인의 직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본다면 이 피셔바인은 그 확률 직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확률 직관이 학생들이 이 통계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 직관이 학생들이 통계 개념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 피셔바이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피셔바인의 직관, 그러니까 뭐 인식론적 장애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주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